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설치를 병행하고 있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한나 작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온 비평가 김화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제 작업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의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저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뭐 제 성격이 조금 강박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결벽적으로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사건이 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파헤치고 생각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이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은 제가 그 전에 설치 작업을 주로 하다가 부조 혹은 회화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면, 보이는 것,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회화라는 속성이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활용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원이나 X 같은 그런 기호를 기반으로 많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제목이 원이고, 그리고 씨앗을 상징하는 그런, 시드라는 제목으로 영제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 원의 형태를 계속 수행적으로 잘라나가는데, 자르고서 남은 조각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원의 형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회화의 앞과 뒤라는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이 한 화면에서 다 드러날 수 있게 하면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저의 작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앞에 원 작업을 얼마 전에 전시했었던 전시 전경이고요. 이 외에도 좀 다양한 형태로 원을 기반으로 자른 조각들이 다시 합쳐진 재조합돼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 작업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눈꺼풀이라는 작업인데 저는 제목을 지을 때 몸과 연계돼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각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영역이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몸과 정신이 분리돼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다못해 제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도 다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몸이 연결이 돼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비가시적인 어떤 그 영역을 몸과 결부시켜서 표현하고자 이런 눈꺼풀과 같은 제목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작가님이 본인 자신이 어떤 식으로 작가 자신의 감정을 작품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가 선생님이 이제 글을 쓰면서 작품을 그동안의 이제 행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작품들을 보니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런 일상 안에 어떤 경험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직관들, 그런 감각들을 물체와 물질로서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면적인 회화 작품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어떤 또는 조각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우리들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물체를 보면서 그것 안에서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추상화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나 어떤 존재하는 어떤 기억들이 있지만 그건 점점 포착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예술로서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김한 작가의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하고 있는 행위,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동안 또 자신이 기억했던 것들, 또 느껴지는 감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는 예술 행위가 결국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그 형태를 변형되어가는 어떤 그 기억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걸 좀 묵묵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한나 작가의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있었는데, 이 앙리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물질과 기억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 내용은 뭐냐면, 개인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경험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로 매트리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공되지 않는 것들을 물체로서 형상화시키는 것, 이런 어떤 그 베르그손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는 것,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그 책 안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 물질과 기억,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저는 김한나의 작품 안에서 이러한 그 물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 물질 안에는 자신의 느껴온 기억이라든지 어떤 감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혹시 이러한 작품들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어떤 특별히 자신의 어떤 기억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물론 어떤 감정들은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과거의 기억 중에서 뭔가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불편한 감정, 뭐 이런 것들, 또 인간과 인간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기분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에 관련돼서 어떤 이 작품을 하는데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꼭 이 작업이 아니라 뭐 다른 작업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게 말을 하려니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개인적인 게 궁금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유해진 성격인데, 예전에는 매우 뾰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 선생님은 저를 뾰족한 섬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하였을 때 어떤 분쟁이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만 문제 제기를 보통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꼬집어 말하는 조금 성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의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것을 계속 얘기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리고 그 당사자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은 왜 그런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되뇌어 봐요. 그랬었던 과정들이 작업화되고 그래서 제 작업들이 조금 끝 부분 같은 데가 되게 뾰족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자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되게 날카로운 면들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벼운 예로는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명절에 집 부모님 댁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면서 막내인데 제가 둘째 딸이면서 막내로서 해야 하는 어떤 되게 아이디어란 행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을 돌아오는데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이건 뭐지? 그런 괴리감과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딸이기도 한데 부모님이 나를 보고서 행복을 느끼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모티브가 많이 되는 것들 같아요. 예를 들면. 잠깐만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이 그 신진 작가 특별전 이 10명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그 570명 정도가 됐어요. 그중에 10명이 이제 선정이 됐고 5명 중에 한 분인 오늘 이제 김만나 작가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10명의 작가들은 대다수가 다 밀레니언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0년도부터 한 뭐 9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사이에 그래서 그때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깊이 골몰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작품들이 이제 끝나시고 가시면서 보시겠지만 작품들이 각각 너무나 다른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신문 내용에서 보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좀 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 를 내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어떤 작은 소소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단면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자신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좀 강한 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한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작품을 보면 조금 많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캔버스에다 유화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완전한 조각 작품도 아니고 이 평면이기는 한데 이 조각의 형태를 또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평면들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접합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조각적인 형태, 또 입체적인 평면 같은 느낌을 드리고 또 특이한 것은 캔버스에 그 프레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캔버스 틀 자체가 작품이고 독자적인 어떤 형체를 이루는 김한나 작가만의 완성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의 모양들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접합을 시켜서 사물과 어떤 물체의 또는
물질에 어떤 것들을 접목을 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그 작업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직접 제가 나무 패널을 잘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밑바탕이 되는 어떤 기본형의 나무 패널에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호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드로잉을 하듯이 제가 직접 잘라내는데요. 주로 원의 형태를 제가 자르는데 원의 형태를 자르고 남은 그 자투리 조각들을 저는 어떤 네거티브 영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는 거는 포지티브 영역이고 그 바깥의 부분 네거티브 영역 보지 못한 그 영역을 앞으로 끄집어 온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제가 직접 이렇게 어떤 소도구를 이용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완전히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김한나 작가의 작품의 어떤 하나의 또 특성 중을 하나 선택을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거, 예술 자체가 오온상에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물감의 색을 갖다가 선택하고 또 고르고 또 이 캔버스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칠하고 이런 게 결국은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이 이 예술가를 통해서 하나의 독자적인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김한나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뭐든지 물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죠.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의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접합을 시킬 것인지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을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끊임없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먼저 그 미술사 책을 펼쳐보면 듀샹의 셈이 등장을 하죠. 듀샹 같은 경우에도 이 선택, 예술가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물질을 교묘하게 뭔가를 칠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작업이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자신만의 어떤 하는 행위, 제작 행위, 태도를 통해서 어떤 미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볼 때 특히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물질과 물질의 결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결합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아주 독자적인 그런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 2017년도는 쇼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작품들을 보여주었는데 이 작품을 했었을 때 작가의 생각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일을 하겠어. 작가가 선택한 건 이 얘기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에 관통하는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했는지 사실은 의미를 물어보고 싶죠. 그리고 무엇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볼 때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작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 구현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2017년도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제가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그 구조가 벽이 되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개인의 공간과 사회적 공간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고 개인과 사회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일 때 나는 어떻고 사회화되어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런 방 형식으로 공간을 나눠서 되게 얇은 막으로 방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런 메일이라는 피스 조각들을 집어 넣었는데 제가 매일
어떤 노트를 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이랑 작업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계속 제가 생각했던 심상이나 마주했던 것들을 적었을 때 매우 뾰족하거나 어떤 뭔가 어떤 서로 붙을 수 없는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저희 집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나 옷장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원목인 척하고 있는 시트지로 쌓여져 있는 그걸 봤을 때 저거는 사실은 나무도 아니 근데 나무인 척하고 있네. 그런데 저는 또 제가 그 당시에 구매는 가능한 막 슈퍼푸드 이런 것들은 또 먹고 좋다는 거는 되게 막 먹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은 뭔가 가짜 자연 같고 뭔가 가짜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제가 노트로 모으고 그때 모았던 노트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작업으로 주조를 했는데요. 그때 꼭 그런 보통 파운드 오브제라고 하는 그 오브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거 자체가 그 펑션 같은 게 작업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운드 오브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뾰족한 그 심상을 가장 구현하기 쉽고 편리한 형태의 물질을 찾아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그런 기호적인 모습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때 특히 원뿔 형태, 뾰족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했었고 설치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제가 회화 전공인데 어떤 캔버스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도 있어서 지금 이 나무 구조물들이 캔버스 틀을 합체해가지고 제가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넣듯이 배치를 했었던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되게 올가닉한 귀리랑 본드가 뒤섞여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질적인 재료가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로 일상의 오브제를 통해서 마치 이제 자신의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걸 이렇게 접목시켜서 작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억의 흐름도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억의 흐름,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물이라든지 물질을 통해서 아주 자신만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유는 아마 이 변화되는 요구,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분과 초가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분과 초가 넘어가면서 공간도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하루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이제 일상이라고 보는데 일상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품의 세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2017년도에 이 작품들을 보면 마치 또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의 완성을 언제까지 어디까지를 완성으로 보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관람객들에게 또 내 스스로가 작품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일까? 왜냐하면 주로 다루는 것들이 오브제와 물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감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작품이 어디서 멈추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어떨 때 그 작품이 완성됐고 또 다음 단계로 새로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작품을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작업의 경우에는 그 매일의 조각이기 때문에 그 매일 제가 수집하고 있는 저의 심상을
최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서 어떤 볼륨적인 문제가 가장 저한테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캔버스 책장에 최대치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목적을 줬었고요. 그 외에 최근 작업들을 보면은 간혹 작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왜냐면은 색이 다 꼼꼼히 칠해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른 나무가 거칠게 남아 있다거나 하기 때문인데 저는 제가 처음에 표현하고자 했었던 어떤 그 감각과 뭔가 딱 맞닿는다는 어떤 그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이 작업이 더 말할 수 있겠지라는 여유분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완성이다 하고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업에 제가 덧입히고 또 자르고 뭔가를 붙이고 한다고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들은 언제나 제 작업실에 펼쳐져서 이제 저랑 매일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 얘를 어떻게 얘는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니 말면서 근데 그게 그럴 때마다 처음의 감정과 조금씩 바뀌잖아요. 얘를 보면서 바뀌었던 감정을 다시 얘를 뒤엎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작업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인데 바로 끝내지지 않은 작업 같은 경우는 되게 긴 고민의 시간 동안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 비평가로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도 작가는 내면과 외면의 어떤 그런 심상, 끊임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마음의 심상들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게 계속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또는 본인이 어떤 제작 행위를 할 때 외력과 내력이 어떻게 보면은 0이 되는 순간 그 지점,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이 생각했던 내적인 것과 외적인 일치하는 그 어느 지점에서 아마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지속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연아의 작품을 보면서 최근의 작품들과 어떻게 좀 다를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2017년도의 작품과 지금의 작품이.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보았던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어떤 상황들, 자신의 어떤 감정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체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24년도 들어와서는 특히 지금 조연시장에 보여지는 작품들은 또 다른 것 같은데 2024년도의 작품의 특성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작품을 좀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멀팅 스윗이라는 작품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그 원이라는 기호와 X라는 기호를 처음에 패널 위에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게 됐죠. 원은 완벽함 아니면은 뭐 yes의 표현이고 x는 뭔가 부정을 하거나 뭐 서양에서는 뭐 키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크게는 뭔가를 부정할 때 쓰는 건데 이걸로 나는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색채를 좀 여기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자두빛 사탕색 같은 자주색인데 저는 이 제가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스프레이로 여러 번 그렸던 원 위에 X를 칠한 게 어떤 자두빛 사탕을 저희가 먹다 보면 돌돌돌 굴리다가 갑자기 어느 약한 부분이 탁 바스락 깨지면서
입안을 베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 즐거움을 주다가 어느 순간 저를 배신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동시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오브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스윗이 외국에서 그런 사탕 이런 건데, 그래서 녹고 있는 사탕, 그래가지고 이런 멜팅 스윗을 제가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재미있죠. 약간 제가 이 김한나 작가의 글을 쓰면서 글의 제목을 이미지의 기억, 역설적으로 표상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뭔가 모순되는 것, 근데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그 역설이란 단어 옆에 정확하게 한자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모순적인 것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이 그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것, 힘있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김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힘있게 자신의 작품을 표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설적으로 표상하다라는 말을 이제 부제로 달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작품들 안에는 이런 사탕을 깨물었던 기억들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김한나 작가는 이미지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제가 앞서 다시 설명을 했었지만 베르그손의 이 물질과 기억 안에는 이미지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지 기억들이라는 것을 좀 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에게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김한나 작가가 사탕을 입에 물었었을 때 어떤 그 달콤함을 줬다가 또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혀가 살짝 베었다가 하는 이런 그 기억들이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상을 물질과 물체로서 이렇게 하나의 사물의 현상으로 포착한 게 지금 이 멀티 스튜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도의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작품은 지금 이제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그 전에는 뭔가 보았던 것을 작품화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어떤 심리적인 상태들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평면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가는 또 색채를 다양하게 이렇게 가미를 함으로써 뭔가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균형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시장에서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작품, 이 아와 오라고 하는 작품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 조각적인 측면 또는 어떻게 보면은 평면이고 나무 패널이지만 또 이것을 벽에 붙이면은 하나의 또 평면적인 입체 부조, 고부조의 또 조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좀 독특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전시장에 지금 가보면 마치 벽을 코너를 돌다가 잘못하면 여기에 돌면서 깜짝 놀래는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한나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와 오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와 오 작업은 몇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 지금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이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제가 원형으로 자르고 남은 그런 네거티브 조각들을 벽면에 일렬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작업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만, 그 물질의 형태, 그 내부의 그 포지티브 형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바깥의 네거티브 영역, 그것이 어떤 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 공간에 어떤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도 제가 작년 개인전 때 설치했던 장면인데, 입구가 좁은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작업을 지나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뾰족한 거를 앞에다 둬서 부담스럽다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이 역광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색되어 있는 면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쉐입으로 인해서 전시장 형태가 변형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영역을 찾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잘 보이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전에 다른 공간에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조각들을 얼기설기 설치를 해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여기서 원의 형태가 겹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또 다른 어떤 형태들이 겹쳐져 보일 수 있도록 아와오의 작업을 만들어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이제 작가가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흐름들을 지금 이제 물체와 물질로서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이제 관통하는 어떤 지점들을 찾아본다면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체죠. 물건이나 어떤 그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그다음에 또 바탕 이 되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작품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일상 속에 이런 오브제들, 다양한 어떤 뭐 나무 조각들, 패널들 이런 것들을 직접 작가의 어떤 고유한 어떤 기억들과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확정짓는 것. 앞서 제가 이야기한 선택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양한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작업을 아이디어 구상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바로 작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관람자들뿐만 아니라 또 작업을 하는 다른 여러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매일 뭐 규칙처럼 또는 자신이 어떤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도 사실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아침에 꼭 일어나서 작업실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도착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이전에 가면 출퇴근하는 분들과 겹치기 때문에 제가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제 정신 수양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집과 작업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로 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꼭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저녁 7시 정도에는 무조건 집으로 오는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꼭 어떤 다양한 운동들을 해요. 근데 왜 다양하다고 하냐면 그 운동들이 다 저랑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운동을 시도를 하는데 자꾸 다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결국 저는 그 몸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이 크거든요. 몸, 정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몸이 뭔가 개운하지 않았을 때 제가 개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진짜 육체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 대낮에 집 밖을 나가면 난 뭘 하는 사람이지? 라는 뭔가 회의감도 들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조금 저만의 루틴들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붓질을 계속 하다가 하루에 어느 정도 양 이상의 붓질을 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왔을 때 그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저한테 중요한 루틴이에요. 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것을 일상 삶 안에서 어떻게 지금 작업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일상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의 어떤 순서대로 하루의 일상이 뭐 아침 9시, 10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가변적으로 문득문득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의 작품을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작품의 제목들이 은유적이고 뭔가 환유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을 표현을 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기억 자체는 사실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메타포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제목을 보면 뭐 파운튼, 뭐 분수라고 하는 네, 그런 네, 네. 작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작품 제목들이 뭐 골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골. 아, 네. 네. 하트, 네, 하트밸리. 하트밸리라고 하는 네. 이런 작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품도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도 독자적인 형태여서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작품 제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상하다 이런 자신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정확한 어떤 표상의 하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또 주제가 되는 것은 이미지의 기억이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작품 제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품 제목을 연관시켜서 작품하고 연결을 시키는지 어, 이 이 골 하트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그 원이라는 형태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반복을 하다 보니 어떤 하트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호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당시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제 작업을 소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뭔가 보편적 가장 뭐 재벌이든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그런 감정 그건 뭐가 있지 했을 때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것로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부모와의 사랑이든 어떤 것은 종교적인 사랑마저도 뭐 죄를 짓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형태들을 기호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네거티브적인 영역을 생각했을 때 이게 뒤집힌 하트의 골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떠올랐던 것을 이 작업에는 제목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까 이런 우박 치는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뭔가 어디에 때려 맞는 것 같이 통증을 되게 느끼는 날이었어요. 이런 느낌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막 근데 그렇다면은 이 날씨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맞으면은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면서 저의 그날은 저한테는 우박을 맞은 날 같은 기분이어서 우박 치는 날?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짓기는 했어요. 네, 아마 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 이거는 다 개인마다 뭐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설명한 그런 사랑에 대한 것도 아마 유년 시절이나 어렸을 적의 어떤 기억들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질문 같아서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김한나의 작품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쓴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다양한 재료들을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그 부분까지 또 우리가 완전히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김한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학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감정과 물질 그 안에서 뭔가도 또
고리라고 하는 작품도 그렇고 부분과 부분에서 절개를 해서 다시 또 그걸 접합을 하면서 부분은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게끔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부분을 이룬 요소들이 서로 의존적으로 그러면서 서로를 뭔가 제약하고 있는 것 같은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예술 어떤 그 제작 과정 태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감정들을 뭔가 제약해 나가면서 작품들을 완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작가의 작품을 상당히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평면이지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서사는 없죠.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색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평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각적인 요소가 또 강하고 입체적이다. 이런 또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작업에 어떤 적용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좀 역학적인 그러면서 독립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이런 그 이미지나 표상들 앞으로 계속 새롭게 정의해 나갈 텐데 그래서 좀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에는 김한나는 어떤 작품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다음 작업의 어떤 그 계획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패널을 자르던 작업은 그 패널이 가지고 있는 앞과 뒷면이라는 그 특성이 저한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그 감정의 형태들을 슬라이스해서 보지 못했던 면들을 조각조각 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패널이란 것은 아무리 이게 입체적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평면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볼륨감이 있고 제가 좀 더 조각을 해내서 다양한 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양한 다각도로 재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최근에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부스에서 보실 수 있는 작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적인 연구 그런 거를 계속 지속은 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벽에 붙는다는 그런 회화적인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 저는 공간에 대한 그 관심도 좀 많은 편이어서 공간 자체를 변형하는 아까 아와 오 같은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걸 좀 더 비평가의 말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마도 이제 물체와 물질, 그러니까 오브제와 이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연속적인 어떤 영향 관계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신이 또 갖고 있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기억들 그런 이미지들을 새로운 표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우리가 이제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김한나 작품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새로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떠한 균형감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점점 더 작품의 완성도에 다다라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캔버스 안에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것도 매일 변하는 감정들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나의 기억들 그게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다가 내 마음속에 저장 또는 보존되어 있다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이 돌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포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김한나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앞으로의 우리 행보를 한번 보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하거나 이제 또 이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에서는 또 작품을 직접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기도 하는데 어떤 작품을 사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들은 딱 정해진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오늘 김한나의 작품도 제가 평론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오늘 앞으로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일상이라는 곳이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진 곳이라면 나라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과 이 예술가의 작업과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장을 다니면서 나의 하루의 일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일상을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김한나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동안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베르구소니 물질과 기획에서 이야기했던 이미지의 기억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한나 작가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질문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그 아티스트 토크와 평론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같이 주민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저 작가님 뵙기 전에 작품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 설치할 때도 이제 담당자님이나 주변 분들이랑 같이 상의도 드리고 제 속내도 털어놨던 것들인데요. 저는 작업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이 그 손노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많이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랑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끝내는 지점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걸 그 단축시키지 못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났던 게 예전에 제가 이런 반작용 때문에 제게 어울리지 않게 막 일필휘지로 막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거 정말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 다시 더 지금 섬세한 작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 작가님께서 혹시 그런 반작용 같은 것 때문에 더 꼼꼼한 작업을 하셨던 기억이나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뭐 아까도 잠깐 가볍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시간이랑 작업 양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하시는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은 몇 점 정도 작품이 나오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아니,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꼼꼼한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작가님 작업을 아니까 그런 개념의 꼼꼼한 작업을 대학생 때였어요. 학부 때 강시에는 막 엄청 좋은 공간이라고 보통 하는 데서 전시하는 학부 선배가 오셔서 뭐 졸업하신 선배들 오셔서 뭐 한나 너 전시 좀 하고 싶지? 막 이러면서 너 전시하려면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려다야 돼. 좀 해볼 수 있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이런 라벨 같은 것들 요만한 크기로 100호인가 150호에 이 정도 그렸어요. 꽤 많이 그렸어요. 그것도 1호 세필로. 그거를 그리고 있는 제가 어느 순간 너무 한심한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이 시킨 거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 전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제가 일필휘지로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지우고 그 선배가 나중에 얼마큼 했어 하고 왔는데 야, 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전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쟤는 진짜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네 이랬고 그 작업 양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설치를 할 때는 그 설치 전시 테마에 맞춰서 팀에 맞춘 작업들을 한다. 그 공간 특색에 맞춘 작업을 한다. 그런 그 장소 특정적 그것에 되게 많이 몰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고 모든 작업은
합당한 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내 작업이 왜 꼭 거기에만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 게 저하고는 좀 템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조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만들고 기다리고 붙이고 또 칠하고 말리고 뭐 조각 프로세스랑 회화 프로세스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존에 좀 나눠놔가지고 규칙적으로 좀 저는 강박적으로 알람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경화가 15분 걸린다. 그러면 15분 바로 끝 안 하고 20분 알람 해놓고 그동안은 여기 뭘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제게 보시다시피 형태도 너무 다 다르고 크기도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나 한다라고는 정확히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거의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는 작업을 웬만하면 하고 약속이 있으면 저녁 이후로 잡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만 더 여쭤도 괜찮으실까요? 저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업하는 경우에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상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재료가 저를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만큼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여기서 좀 멈춰 주세요라고 하는 지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즉흥성이 계속 개입이 되면서 처음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플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나는 내 작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헛웃음이 나면서 기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 즉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시는지 그리고 깎으시면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톱이 뭐 휘거나 이랬을 때 만족스러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 나무를 자르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조소를 특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직접 자르냐 이런 형태는 단순하기 때문에 뭐 기계를 맡기면 쉽게 잘려 나가는데 작업실도 더러워지고 힘도 들게 왜 그러냐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너무 다른 게 저는 완벽한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형상을 기반으로 형태를 잘라 나가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고 저희가 살아가는 때 마주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갑자기 도발하는 그런 지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결이 있고 또 제가 쓰는 나무 패널 같은 경우는 상간이라고 뒤에 되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르다 보면은 이게 저항이 생겨서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정확히 잘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고 이게 진정한 이때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거를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는 지금은 저한테는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변수가 생기는 것들을 좀 즐겨 해요. 왜냐면은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그냥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습득하게 되는 재료학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제가 조속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속과 친구들도 저한테 조소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거나 뭐 회화적인 연구나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점점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김한나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감각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오브제와 이제 로어 매트리얼을 통해서 접목을 시키면서 새롭게 일상의 단면들을 독자적인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계속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현재는 지금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 전시되어 있는 다른 작가들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그 과정, 사실은 제작 행위의 과정, 사실 제작 태도 있죠, 예술가들의.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득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듀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 행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매일의 이 삶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행위 자체, 제작 태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응원하면서 앞으로는 또 내년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김한나 작가를 만나게 될지 전시장에서 우리가 꼼꼼히 둘러보면은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어서 또 마지막으로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너무 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저와 토크까지 나눠주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끝까지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